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고 왔나요? 오늘은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의 두 번째 시간인 단백질 결합 및 형성에 대해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수업에 앞서 학습 목표부터 크게 따라 읽어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백질의 단위체를 알아보고 결합과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단백질의 구조에 따른 기능을 이야기할 수 있다. 오늘은 단백질 단위체에 대해 한번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 구조에 따른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단백질의 단위체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단백질의 단위체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잠깐 언지를 주어 알겠지만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미노산은 생명체의 약 20종류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아래 사진인 아미노산 구조를 통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미노산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라고 말하였죠. 그럼 단백질은 어떤 화합물인지 저번 시간에 배웠다면 기억하고 있겠죠? 어떤 화합물이라고 배웠나요? 네, 맞습니다. 탄소 화합물이라고 배웠죠. 따라서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보실기, 수소, 결사슬을 연결시키고 있는 구조가 아미노산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이 알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알기라 불리는 결사슬에 따라 결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어 약 20종류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미노산의 수와 결합 순서에 따라 단백질 종류도 달라지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단백질 형성에서 첫 번째,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펩타이드 결합이란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것으로 이때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는 반응을 축합 반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진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왼쪽 사진에 있는 카보실기 OH기와 오른쪽 사진의 아미노기에 H가 만나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 H2O, 즉 물이 형성하게 되면서 이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을 축합 반응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축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탄소와 질소 사이에 하나의 결합인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배웠다면 펩타이드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펩타이드 종류 같은 경우 아미노산에 연결된 아미노산 수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요. 만약 아미노산 두 분자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었다면 보통 로마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다이펩타이드라 부르게 되고요. 세 분자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었다면 이를 트라이펩타이드라 부르게 되며 마지막으로 아미노산 여러 분자, 다수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긴 사슬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이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사진으로 나타낼 때 보게 되면 하나의 아미노산, 직사각형 보이죠? 이 작은 직사각형들을 아미노산으로 칭했을 때 회색, 작은 짝대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 연결시켜서 만약에 두 분자가 연결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다이펩타이드, 세 분자가 연결되었다면 트라이펩타이드 여러 개, 3개 이상 여러 개가 연결되었다면 이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요?
그럼 폴리펩타이드가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 구부러지고 접히게 되면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서 단백질이 생성되고, 이때 단백질이 생성되면 이때부터 단백질 기능을 부여하여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짤막한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단백질 형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합시다. 단백질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아미노산은 단백질 기본 단위로 아미노산에는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알기라 부르는 결사슬을 포함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된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되며 이때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라고 부르게 되죠. 이때 아미노산은 축합 반응을 통해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축합 반응이 한 아미노산의 OH기와 또 다른 아미노산의 H기가 만나 물을 형성하여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를 빠져나가게 되면서 형성된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아미노산은 두 아미노산에서 다시 한번 보면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결합을 하여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연결되면 폴리펩타이드라 부르게 되고, 만약 두 개가 연결되었다면 다이펩타이드라 부르고, 세 개가 연결되었다면 폴리펩타이드라 부른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폴리펩타이드들이 구부러지고 접혀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이 생성되고 이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죠? 그럼 다음으로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단백질 구조는 총 4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1차 구조 같은 경우 폴리펩타이드와 비슷한 형태로 여러 개의 아미노산들이 사슬 형태로 연결된 모양을 보통 1차 구조라 부르게 되고요. 2차 같은 경우 이런 1차 구조들이 각자의 수소 결합을 통해서 나선 형태나 병풍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이를 2차 구조에 속한다 부르게 되는데, 나선 모양이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형태가 이런 용수철 모양, 병풍 구조 같은 경우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뒤에 놓는 병풍과 똑 닮은 모양이 구조가 병풍 구조라 부른답니다. 그럼 이런 2차 구조들이 모이고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 3차 구조라 부르게 되고요. 이런 3차 구조들이 또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형성하면 이를 4차 구조라 부르게 됩니다. 이런 4차 구조까지 만들어졌으면 사진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1차 구조와 같은 경우에는 DNA 유전 정보에 의해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폴리펩타이드 형태처럼 여러 아미노산들이 사슬 모양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각자 다른 서열을 가지고 있겠죠. 두 번째로 2차 구조 같은 경우 펩티드 결합 내 NH와 CO 사이에 수소 결합을 통해서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이런 구조가 나선형이든 병풍형이든 각자 알아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3차 구조 같은 경우 아미노산 알기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한 자발적 접힘에 의해 형성되는데요. 나선형과 병풍 구조가 모여서 스스로 접히고 접히면 한 덩어리가 되겠죠. 이런 덩어리를
3차 구조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3차 구조물이 복합체로 여러 개가 뭉쳐져서 연결되면 이를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단백질의 구조까지 모두 다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 이해되었죠? 하나하나 자세히 천천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해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단백질의 기능까지 하고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 건데요. 단백질의 기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단백질 같은 경우 앞에 PPT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4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생리작용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생리작용 조절 같은 경우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으로 각종 화학 반응과 생리작용을 조절하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 같은 경우 방어작용도 하는데요. 지금 현 상황과 같이 외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병원체가 들어온다면 이를 막아주는 항체에 우리 몸에 있는 항체의 성분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을 싸워주는 항체 역할을 하면서 방어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케라틴 성분도 단백질에 포함되죠. 그래서 머리카락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원으로도 단백질이 사용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산화가 되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보통 1g당 4kcal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면 다음으로 우리가 갈로 문제를 통해서 3개 확인해보며 개념을 확인해보며 오늘 수업을 마쳐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은 일시정지를 눌러 갈로에 있는 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1분 같은 10초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갈로 안에 있는 답을 채워볼까요? 문제가 적어서 빨리 푼 학생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못 푼 친구들이 있다면 일시정지를 누르고 다 푼 후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그럼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어떤 결합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폴리펩타이드가 이체 구조를 이루어 단백질을 형성한다고 하였나요? 단백질 결합 같은 경우 맞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다고 했죠.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게 펩타이드 결합이었어요. 두 번째, 아미노산의 수와 어떤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뭐가 달라진다고 하였나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순서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백질의 구조 중 3차 구조는 아미노산 알기의 어떤 접힘에 의해 형성되어진다. 맞습니다. 자발적 접힘에 의해 형성된다고 했죠. 1차 구조, 폴리펩타이드 형태의 선형 구조인 1차 구조에서 수소 결합을 통해 2차 나선형이나 병풍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런 병풍 구조들이 나중에는 자발적 접힘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면서 3차 구조가 되고 이런 덩어리들이 여러 개가 복합체를 이루면 비로소 4차 구조가 되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면 앞에 지금 나온 갈로의 문제는 쉽게 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물어봐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차시의 마지막인 핵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수업이 지금 기본 개념을 배우는 것이라 진도가 천천히 나가고 있어 수업 시간이 대체로 조금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개념 수업이 끝나면 뒤에서는 좀 빠르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났고 선생님이 준비한 형성평가와 동영상도 보면서 오늘 수업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